네, 이슈 탱크 플러스 시간입니다. 요즘 언론 보도를 보면 민노총이란 단어가 유난히 많이 등장하고요. 또 거기에는 간첩, 북한 이런 단어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에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노총 전직 간부를 운운하면서 100여 차례 지령을 주고받으면서 한국 사회 갈등과 대립을 키웠다라는 언급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노조 때리기의 일환이기도 하고 언제적 종북인가 뭐 이런 이제 우려를 낳기도 하는 그런 발언들이 많은데요. 21세기 2023년에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 내지는 지도부의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북한, 민노총, 간첩 이런 단어들을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보도량으로 우리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길인지 함께 논의를 해보시죠. 전기한 평론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한때는 또 이제 우리 그 운동권으로 활동하셨던 전기한 대표께서 글쎄요, 이제 그 예전에 그 대표님 시절의 종북론과 지금 시절의 종북론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일단 여쭙고 싶은데요. 아니 첫 번째 질문부터 너무 도발적이어서 제가 운동권 출신인 것은 그 초등학교 때 실제 선수로 제가 실험 선수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 운동권 이야기는 아니실 테고. 예, 그 얘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동 그러면 권역에 있었던 분. 초등학교 때 마산모학초등학교에서 실험 예. 선수를 했는데 그게 지금 종북 논쟁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뭐 웃으면서 좀 시작하고 싶은데 예. 실제로 정치권에서 나오는 지금 북한 지령 이야기가 네. 이런 수준의 농담거리에 지나지 않는데 그 국민의힘 당대표인 김기현 이제 의원이 나와가지고 이것이 마치 북한의 지령으로 민노총이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는 야 이게 무슨 진짜 쌍팔년도 이야기냐. 그때 이제 간첩 사건 조작 같은 거 할 때 북한의 지령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뭐 이런저런 막 스토리들이 좀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야 이게 먹힐 거라고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본인의 소신인지 이거 구분도 정말 안 되는 이야기다. 그래서 아마도 북한 지령이라는 것을 어릴 때 우리가 딱지 따먹기 할 때요. 예. 너는 빨간색 북한 놈 공산당을 때려잡자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 저는 좀 상기가 되어서 참 당대표가 한심한 이야기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보도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그 일종의 공안몰이의 시도에 가까울 정도로 조선일보와 문화일보가 대대적으로 이제 이 내용을 보도하고 있고 연일 새로운 사실관계들이 보도가 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내용을 보도를 하진 않을 테니까 실제 민노총과의 연관성 내지는 뭐 진보당 이런 정당도 언급을 하면서 개입설, 북한 개입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뭐랄까 군부를 떼고 있는 것인데 일단 그 이유를 좀 먼저 들여다보고 그 보도를 또 가져와서 발언을 하는 것이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보통 사실을 일반화시킬 때는요. 예,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마약하는 젊은이들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마약공화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때는 정말 마약공화국이 될지 모릅니다. 마약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마약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모든 사람은 마약에 오염됐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객관적 사실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경찰 공무원 또는 고위공직자 중에 한 사람이 네, 부정한 방식으로 뇌물을 먹었어요. 그래서 부패공화국의 상징이 됐습니다. 예, 대한민국 공무원 다 썩어 자빠졌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 자, 특정한 사실을 일반화시킬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간첩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민노총 소속의 조합원이 있다고 하면 예. 그것은 간첩 행위를 한 그 사람의 문제예요, 민노총이 문제예요. 그 사람의 문제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이제 오인하게 해서 민노총은 원래 종북들이야, 좌파야, 친북이야. 그래서 민노총이 이거 나왔네? 그러면 도매금으로 다 북한 지령을 받아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것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먹힌다고 생각하는 것도 웃기지만 예, 그것이 사실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자, 이것이 지금 김기현 대표가 얼마나 특정한 사안을 가지고 사실의 중심으로 출발해서 일반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출발점 점 하나를 가지고 얼마나 이 전체를 지금 호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 먹히겠습니까?
먹힙니까? 먹힐 가능성은 지난 시대에 비교했을 때 많이 떨어지지만 저는 이게 어느 정도 탄력이 붙으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젊은 사람 20대인데 예. 싸가지가 너무 없어요. 대한민국 20대 다 싸가지 없어. 이렇게 해요. 자, 어떤 70대 노인 어르신께서 네. 너무 예의 바르지 않고 젊은 사람 무시해요. 그럼 노인들은 다 젊은 사람 무시하고 사네요. 대한민국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하면 네. 어떻게 되면 그게 맞는 말입니까? 특정한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것을 일반화시킬 때는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딱 도매권으로 잘라서 단면으로 이것만 보고 이것이다. 그럼 내가 이야기할게요. 김기현 당대표는 도둑놈이죠. 교통위반 사범이죠. 네. 아니 업무상 이런 여러 가지 제목들을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자신은 자기 인생 65년 동안 단 한 번도 범법행위하지 않았습니까? 그 증거가 있어야 이야기합니까? 본인은 증거도 없이 민노총의 진짜 점과 같은 그런 종북이나 또는 친북이나 간첩 행위를 가지고 전체를 도매권으로 넘어뜨리면 본인은 반사유주의자고 반공동체주의자고 반자본주의자고 이런 거 아니에요? 비윤리자고 반윤리자고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가져와서 네. 민노총 내부에서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은 정말 심각한 국가의 안보의 위기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민노총은 그 사람이 간부로 활동했기 때문에 예. 책임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됩니다. 라고는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근데 민노총 전체가 지령을 받은 사람, 제 주위에 아는 많은 친구들이 민노총 소속돼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아무리 봐도 거기에서는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씨름선수 출신으로 말씀을 드리면. 운동권으로서 말씀을 예. 해주시면 어쨌든 북한 지령을 받은 민노총이 국가를 흔든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비판하는 것도 북한의 지령이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것도 북한의 지령이다. 그래서 노동개혁을 못하게 하고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민노총은 종북이다. 이제 이 프레임이고 이것을 지금 시대착오적으로 주장하는 김기현 아무튼 국민의힘 대표라든지 이런 어떤 집권여당 대표가 너무 이 권한을 착오해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게 사실 오늘 이제 본질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이 어떤 발언을 할 때 이 사람의 발언 내용과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런 발언을 마치 일반화된 논리처럼 국민에게 강요를 합니까? 국민을 무시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본인의 말에 동조하는 사람이 10% 20%는 있겠죠. 그 있다는 것은 팩트나 상식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신뢰 또는 신념 또는 이념에 기반해서 그럴 것이다라는 추론을 가지고 확증 편향을 갖고 있는 사람에 먹힐 수 있겠죠. 근데 다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질문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국힘의 집권여당 당대표면 내년 총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총선하려면 자기 지지층 강화시켜야 돼요. 아니면 중도 확장 노선으로 가서 민주당이든 국힘 쪽이든 어쨌든 좌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합리적 정당을 선택하는 사람들 쪽으로 가서 그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총선에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부자죠. 부자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직접 선거를 하면서 이걸 모르지 않을 텐데 왜 저렇게 하고 있느냐. 목적이 있겠죠. 대통령의 뜻과 대통령실의 방향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은 총선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갈라치기 국민에서 네. 나도 끼어들어서 내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통칭해서 민노총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집단이다라고 규정을 한 것이죠. 네. 두 가지 잘못을 했죠. 첫 번째, 국민의 일반 정서가 어떤지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평소에도 국민을 낮춰서 보고 있는 본인의 본능들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대통령실이 아니라 정말 중도나 국민의힘이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정당의 전략 전술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오로지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느낌을 줌으로써 본인의 정치적 존재감을 더 높이겠다라고 하는 것 둘 다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김기현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하신 이유는 누군가의 지령을 받아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용산의 지령이라든지 혹시 그 지령이 용산의 지령이 아니고요. 예. 본인의 느낌이 지령을 내린 거 아니에요? 느낌으로 느낌으로 이걸 해야 될 것 같다.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맞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민노총을 통칭해서 저렇게 싸잡아서 북한 지령파로 했으니 야 민노총 너가 이번에 한번 당해보니까 이 맛이 어떠냐라는 것을 느낌으로 스스로 자족하는 그렇죠.
예, 느낌의 정치. 저희가 이제 웃자고 느낌의 정치를 거론하긴 합니다만 늘 이제 정기현 평론가가 강조하는 점은 하다못해 정치인의 이런 발언들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냐, 국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냐, 윤석열 정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본인에게 도움 되니까 이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냐. 본인의 느낌에 도움돼요. 그렇죠. 본인에게도 실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어느 하나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인의 태도 그리고 품성 그리고 국민을 대하는 자세 이런 건 이제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자, 서울대 법대 나왔잖아요.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 법을 잘 알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정치인을 정말 다선 국회의원에다가 광역자치단체장까지 하신 분 아니에요. 네. 우리 사회에서 이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김기현과 같은 제2, 제3의 인물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네. 사람이 수백 수천 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대한민국의 모든 학부모들이 더 좋은 대학에 더 많은 자격에 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극소수의 선택된 분들, 머리 좋은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이 거기 가서 판사하고 검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분들이 그것을 획득하는 과정의 그 노력 이상으로 그 자리에 올라서 스므로써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모범, 그리고 국가에 대한 헌신, 국민에 대한 애정, 그리고 정말 민족의 미래에 대한 무언가, 내보다 확실히 다르게, 나와는 확실히 다르게 사는 사람이구나. 네. 이분의 헌신성은 내가 본받아야 되겠구나. 네. 나는 비록 이 사람과 생각이 다르지만 행동 하나하나를 봤을 때는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네. 이것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머리 좋고 더 좋은 자리에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야 누구든지 저 자리에 가면 저런 좋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범이 된다. 이것이 사회적 귀감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김기현 당대표가 보여주는 것은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김기현 대표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본인은 국민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이 근원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뭐 김기현 대표뿐만이 아니라 이제 윤석열 정부의 수많은 인사들 중에는 뭐 학벌도 좋은 분들 많고요, 공부할 만큼 하신 분들도 많고, 직업도 좋았던 분들도 많고, 사회 특권층으로 활동하시다가 정치권에 입문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되게 갖고 있는 일종의 이제 선민 의식의 발로랄까요? 국민들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것을 믿어줄 거야, 따라줄 거야, 그리고 믿을 수밖에 없어라는 일종의 근자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그런 선민의식은 자부심으로 제3자에게 표현이 돼야 됩니까? 자만심으로 제3자에게 표현이 돼야 됩니까? 당연히 전자겠죠. 예? 예. 자부심이 드러나는데 겸손한 거예요. 이분 대단하네요.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와 생각이 다르지만 네. 인정합니다.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만심으로 드러나는 저런 선민의식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본인에게 권한을 위임했던 국민들을 예. 정말 본능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저는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그 선민의식은 예.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권한이 있으니까 내 알아서 다 하겠다. 고 하는 방식인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이제 그 수준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과연 먹혀 들어갈 것이냐. 예. 먹히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하느냐. 그래서 근거 없는 자신감은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은 근자감으로 표현될 것이 아니라 예. 자기 스스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노출하는 것이다. 컴플렉스가 없는 사람일수록 스스로를 낮추고 스스로를 겸손하게 그리고 항상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치인의 자세냐. 예. 하루에도 12번 넘게 더 물어보겠죠. 예. 국민을 저걸 어떻게 이용해서 유권자의 심리를 어떻게 활용해서 예. 다음 총선에서 어떻게 하면 표를 한 표라도 더 얻지라고 해서 매일 전자계산기를 갖다 놓고 거기에서 더하기 빼기를 하고 있는 그 정치인이 어떻게 국민 전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활약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근원적인 질문이 들기 때문에 예. 결국 이분들을 비판하는 것도 비판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런 상황들을 보고 야 이거 더러워서 죽겠네 씨 난 이제 정치인들 쳐다보지 않아 이렇게 하지 말고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한 하나하나를 어쨌든 행사해서 예.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과감하게 행동할 준비 그리고 실천 이런 것들이 저는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또 보여줘야 할
당연한 권리이면서 의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원 대표께서도 아까 중간에 말씀 주실 때 이제 이런 발언 정치인들의 발언들이 국민들에게 먹히겠느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동시에 주셨는데 저는 이제 어디까지나 그냥 도발적으로 먹힐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건 뭐 본심이 아니고요. 먹힌다고 하면요. 예, 정치가 발전합니까? 정치가 퇴보합니까? 퇴보하겠죠 그렇게 그렇죠. 되면. 그래서 먹힌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나더라도 예, 먹히지 않도록 거기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고 예. 정상적으로 정치를 돌릴 수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그것은 국민이 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이런 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면은 역사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그 역사라는 것은 과거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국민과 시민들이 정치인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 역사를 바꿔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는 미래인 것이죠. 나중엔 과거가 될 테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고 우리는 의심할 줄 알아야 된다. 즉 이런 어떤 보도들 중에는 물론 사실관계를 보도하겠습니다만 하나의 어떤 시나리오나 그림으로 본다면 자 우리가 이제 하나 만들어 볼 거야. 5월 31일에 노조 총궐기가 있으니까 그 전까지 민노총과 관련된 나쁜 기사들이 일단 다 이제 한번 그림 한번 만들어 보는 밑자락 깔아야 되니까 간첩, 불법, 노상방뇨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한번 양념 쳐주고 그러고 나서 불법 시위 못하게 만들고 노조 또 때려잡으면 지지율 올라갈 거야. 이런 어떤 구상이나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또 그럴 만한 어떤 의심이 들 만한 그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먹힌다고 생각하는 분은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국민들도 살아서 움직이면서 행동하고 실천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런 거 심판합시다. 그게 먹히지 않는다고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카드를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예. 않고 방치하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손해를 볼 것이라고 수없이 우리가 조언을 해봐야 소용없으니 지금은 국민의 시간이다.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은 냉정하게 평가하고 예. 심판하고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냐. 그래서 비록 역사는 역사는 더디지만 네. 진보해왔다. 예.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가치와 원칙이 옳은 길이라면 그것이 좀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국민이 주권자로서 정말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실천하는 수밖에 없다. 그것이 느린 역사이지만 세상을 진보시키는 힘이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로부터 여러분들로부터 우리가 주권자로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다 함께 행동으로 실천으로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이 스스로 묻고 답하는 또 정치 그렇게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슈 탱크 플러스 전기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